내가 하면 양념, 남이 하면 고마해. 문재인 후보의 이 양념 발언에 논란이 커져서 문재인 후보가 결국 양념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 발언이 있기까지 참 파문이 컸습니다. 먼저 박지원 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문재인 후보 진짜 웃기는 분입니다. 문자 폭탄 18원 후원금이 흥미롭게 하는 양념이래요. 자기에게는 단맛을 내는 양념이었지만은 안희정, 박영선, 박지원은 독약이었습니다. 박지원에게는 독약이었다. 양념 아니다. 이렇게 말했고 저기에 언급됐던 박영선 의원은 뭐라고 말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막말을 퍼붓는 사람들이야 양념치듯 맛을 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양념이라는 단어의 가벼움이 주는 그 한마디는 어쩌면 내면에 들켜버린 속살인지도 모른다.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상처에 뿌린 소금 같은 것이다. 이거 어제 저희 도지쿠쇼에서 윤태곤 실장이 했던 비유인데 그대로 박영선 의원이 가져갔네요. 저작권은 윤 실장에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비문 의원들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자 폭탄에 시달린 비문 의원들입니다. 입에 담기도 힘든 내용으로 가득. 처음에는 손이 떨릴 정도다. 새벽 2, 3시에 수백 통이 일제히 쏟아져서 누군가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국민의당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면 양념이고 남이 하면 고마해 인가 네거티브를 장려하고 폭력을 정당화한 발언. 문재인 전 대표는 본선에서도 양념을 칠 것인가. 양념 몇 번 쳤다간 나만의 정치인이 없을 것이고 대한민국 정치는 황폐화될 것이다. 한국당에서도 거들었습니다. 문자 폭탄은 양념이 아니라 반드시 청산해야 할 패권주의 적폐 그 자체이자 친문 패권주의의 극단적인 발로다. 윤태곤 시장님. 내가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두 가지 점을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표 측의 전략이 조금 아쉬웠어요. 경선보다 본선을 보고 움직이는 게 맞았었다고 봐요. 대세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안희정 지사가 원래 당보다 바깥에 있는 지지층들 많이 끌고 왔었어요. 그러면은 이 경선 과정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최대한 붙잡아 놓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갔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안희정 지사가 질린다라는 말을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이미 그쪽의 이탈은 결정이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 지지자인데 내가 안희정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남아있을 거예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할 겁니다. 근데 민주당 지지가 아니라 밖에서 안희정이 좋았던 사람들한테는 내가 안희정만은 못하지만은 나도 더 노력할게. 안희정처럼 할 수 있을 거야. 나도 이제 안희정처럼 통이 넓어. 이런 식으로 접근했어야지 그 사람들이 남아있을 마음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건데. 그러니까 산토끼도 그렇죠. 우리가 가둘 수 있었다. 근데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럴 줄 알았다. 봐라 하고 이제 우르르 다 떠나게 되는 거잖아요. 아까 오자대결 결과 보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안희정 지지자 중에 상당수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안희정 거라기보다는 뭐 안철수, 반기문 돌던 그 떠있는 표인 건데 이거를 반이라도 만약에 경선 과정에서 문 대표가 잡았다면은 지금 이런 식의 결과는 안 나오겠죠. 그게 이제 양념으로 표현되는 그런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문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도움이 아니라 마이너스 된다는 거 확실하게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캠프에서 이제 뭐 많이 이제 애를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지자들도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더 심해질 거예요.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는 같은 당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미안해서 못했지만 여기야 이제 뭐 마음 놓고 하지 않겠습니까? 남의 당이니까. 예. 5년 전에 많이 봤는데 근데 이제 97년 김대중 지지자들 이야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이 조용히 어디 가서 말도 안 하고 다녔다는 거 이재희 지지자. 그렇죠. 거꾸로 역풍을 불러 일으킬까봐 심지어 이제 투표도 오후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투표율이 호남에서 너무 높게 나오면은 뭐 영남에서 많이 할까봐 전략적으로 그게 이제 앞서가는 사람들의 지지자들 좀 부자 몸조심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문 후보 쪽의 지지자들도 한 번 더 전략적으로 사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상당한 조언을 해줬는데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양념 발언 그리고 문자 폭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참 다행인 대목입니다. 문 후보의 사과 들어보시죠. 우리 후보들 사이에서는 공도를 잘 지켜나갔는데 또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또 좀 넘치는 과도한
그런 이유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 지지자들 가운데 저를 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저를 지지하는 원님들도 다소 다른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로 뭐 심한 그런 문자 폭탄을 받기도 하고 그에 대해서는 제가 알았든 몰랐든 또 제 책임이든 아니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유감 표하고 또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런 모습이 사실은 많은 유권자들이 기대했던 거거든요. 보기 좋잖아요. 1등으로서 유감을 표한다. 저것이 사실은 문재인 전 대표 후보의 이제 문재인 후보입니다. 후보의 예. 아주 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예. 쿨하게 사과하는 말씀 보기 좋고요. 사실은 이것이 행동으로 반영돼야죠. 제가 문자 폭탄을 받은 의원들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죽고 싶답니다. 최진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최진실이 왜 자살했는지 이해가 된다. 이거는 본인 개인한테는 그 표현이 자유지만 정말 그 당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그 폭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쨌든 문재인 후보의 이 문자 폭탄 양념 발언 사과로 양념 발언 해프닝은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대선 뉴스입니다. 유승민 단일화 거부. 대구를 찾은 홍준표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소환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머님이 나이 40에 낳았다고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도 저희 어머님이 39에 낳았거든요. 잘하면 이 어른 따라갈 수 있겠다. 잘하면 나도 박정희 대통령처럼 강인한 사람, 강인한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오늘 생각했었습니다. TK들이 다시 뭉쳐서 또 5월 9일 날 홍준표 정부를 만드는 것이 박근혜를 살리는 길이다. 말씀드리지만 홍준표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후보하고 무슨 단일화 이야기를 한다?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두 후보 지지율이 상당히 저조해요. 10% 넘는 후보가 한 명도 없고 거기다 단일화도 지금 안 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 완주할 수 있는 겁니까? 무엇이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중요한디? 수많은 유권자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저렇게 많은 표심을 보이는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저 많은 표심 중에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찍었던 많은 표심이 숨어 있을 겁니다. 그들이 이제 홍준표 후보가 기대하는 건 아마 단 한 가지일 거예요. 나도 잘하면 황교안 총리에게 갔던 지지율만큼은 내가 갖고 올 수 있을 텐데, 그러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나름대로 싫어하긴 했지만 그래도 태극기 집회에서 나왔던 많은 사람들처럼 적어도 한 20% 정도의 굳건한 지지율을 내가 보수의 집결을 모아낸다라면은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면서 1대1 단일화 구도를 만들 수도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얼마 있을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는 수많은 유권자들은 아쉽게도 이 보수 세력에 대한 희망을 거둔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상황을 좀 정확하게 직시하고요. 잘못한 게 무언지를 깨닫고 국민들에게 절절한 사과가 있는 다음에 미래가 있는 건데 그냥 그것 없이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옛날 방식 그대로. 그렇게 가갖고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마지막 끝까지 완주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와 자유한국당이 10%의 지지율을 못 얻는 정당이 된다면 그때는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처음부터 모든 걸 다시 생각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에게 1의 선택도 받을 수 없는 지금 상황을 좀 직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병민 의원의 돌직구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광고 60초 후 돌아옵니다. 잠깐만요.